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간 것들,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 장마치고 나면 이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원래는 상한가 간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가, 그리고 그 종목은, 어떤 업종이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상한가를 갔을 때 매집이 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는데 활용을 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장인들이, 그나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오늘 제가 상한가 넣은 거 가지고 제가 딱 처음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테크노스. 그래서 제일테크노스를 무슨 종목인가 하고 이제 인터넷에 바로 검색을 딱 한번 해봤죠. 딱 해보니까, 나오는 것이, 윤석열 테마주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 이게 윤석열 테마주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가기 전에 이런 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한 흔적들이 있죠.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상승하기 전에 움직였던 흔적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11월 11일 날에 고점이 상한가고, 그 다음에 이 대량거래 이후에 열기 3일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열기에 걸렸는데, 단일가 매매, 그러니까, 단기 가열 종목으로 걸렸는데, 3일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들은 여기 대량거래이기도 하고, 여기 고점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누르면 산다라는 거죠. 누르면 살 수 있겠다라는 건데, 예, 살짝 눌렀다고 봐야 될지 안 눌렀다고 봐야 될지 7.8% 내린 건 눌렀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사고 내리면 사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뒤에 이 시가는 이 상한가였고요.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서 살짝 한번 풀리긴 했는데, 길게 밀어봤을 때 오늘 종가는, 예, 예, 완전한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 완전한 신고가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자,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일테크노스의 지금 종가상으로 신고가가 나온 것은 여기에 들어와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익이 난 상태라는 뜻이고, 또 어쩌면 매집이 이제 통째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쌍봉자리에 맞고 떨어질 자리이긴 합니다. 한번 맞고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 맞고 떨어질 자리이긴 합니다만, 신고가라는 어떤 포인트가 있고, 또, 대량거래를 돌파한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또 한번 볼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조정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많이 팔고 떨어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봉에서 많이 밀어 올리고 빵 때려버리면은 이게 쌍봉이 되고, 고점이 돼버리죠. 그건 매우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조정 들어오기 전에 거래량이 적은 게 좋죠. 거래량이 적은 게 좋고, 그리고 또 오후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또 오전에 또 나을 수가 있죠. 밀어 올리고 판다 치더라도 오전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덜 팔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전에 또 떨어졌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모습이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것보다 푹 떨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여 줄 때가 또 단타 수익이 잘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 공격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는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 드리는 것이, 우리 주식 바로보기 1권에 보시면 30일 기다려라 라는 그 내용이 있죠. 주식 바로보기 1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30일 기다리라, 대량 거래로부터 30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월 28일, 그리고 여기는 11월 2일이니까 오늘은 11월 1일 지나면은 30일, 여기로 기준으로 30일이 딱 되죠. 그러고 나서 보고 좋게 주식 바라보기 1권에 있는 30일 기다려라, 딱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외로는 지금 6시 되기 직전인데요. 5시 53분인데 1.58 밀려있죠. 밀려있고 1.92 이렇게 밀려서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상간 것이 풀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마이너스 지금 1.58, 뭐 1.9 이렇게 찍는다 치면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조정이 훅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은 밑에서 음봉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한번 생각하고 양봉 상태보다는 높은 자리보다는 8840보다는 그 밑에 자리에 음봉 자리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호가창이 끝나면 내일은 시가 마이너스 나오거나 마이너스 나와서 밑으로 한번 어그러지는 것이 정상화될 수 있다. 정상적일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럼 우리바이오. 예, 우리바이오는 또 무슨 종목인가 했더니 이제 여기 누가 이제 그 모더나 화이자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영국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에 이승래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임원 출신점이 시장에서 부각됐다 해서 오늘 상황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가가 1,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 마이너스적인 노수가 되겠고 매매한다 하더라도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오른 것이 좀 부담된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스 저는 뭐 이미지스 보면서 이것 딱 보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바이오들은 저런 게 많긴 한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품 제조 판매 목적 어쨌거나 뭐 제조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반도체 관련이든 뭐든 근데 적자가 저렇게 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지금 현재 뭐 상한가 올라와봐야 위치가 그렇게 뭐 대단히 좋다 뭐 대단한 위치다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상한가 정도 될라 치면 예를 들어서 매집한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여기도 다 된다 치면 좀 매물대로 넘어서거나 또는 매집을 몇 년 했다 치면 그 몇 년 매집을 한 이후에 와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네 그리고 신고가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툭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냥 이런 정도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SGA로 넘어가 보면 요거는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같습니다. SGA하고 SGA 솔루션즈하고 SGA 솔루션즈하고 공인인증서 폐기 관련됐는데 제가 어제 그제 그 공인인증서가 이제 언제부터 폐기된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봤는데 그 공인인증서 폐지되면 내가 쓰고 있는 이 키움 HTS 접속할 때 그다음에 국민은행이나 뭐 은행 금융권에서 이체할 때 이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공인인증서 폐지되면 어떤 그 반대급부의 수혜주 이걸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의 수혜주가 있다 치는데 예전에도 공인인증서 관련 폐지 관련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많았기 때문에 그게 재료가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상한가를 하나 쳐놓으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있더니 좀 너네들 좀 생뚱맞다 뭐 이런 정도 느낌 그런 정도 됩니다. 그리고 SGA를 한번 보면 이야 대박인데요. 예. 안 좋다는 얘기죠. 빨간 건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SGA 솔루션 예 빨간 건 안 좋은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너희끼리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 너희끼리 하세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리콤 자 상한가를 하나 딱 쳤는데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상한가 위치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미지에서 얘기죠. 근데 오리콤을 한번 볼게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위치가 여기라고 치면 조금 느낌 다르죠. 그러니까 뭐 1년치는 넘어선 거죠. 여기 대량거래 위치도 어느 정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를 찔렀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또 이만큼의 거래량들을 넘어선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 대단한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제 저거 뭐지 관심 좀 가볼까 뭐 이런 정도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위치가 가지는 의미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무슨 종목일까요? 오리콤
광고 대행업, 홍보, 판촉, 시장조사, 대행업, 광고 대행사업, 광고 제작사업, 프로모션 사업, 잡지, 정기 간행물 발행, 그런데, 지금, 두산, 기업이 언론을 장악하면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잡지, 간행물, 아무튼, 두산 62, 야, 두산이 62, 잠깐만, 두산이 62%면 두산의 광고를 다 제작하나? 음, 돈 버는 것은, 다 좋았는데, 올해 와이라는겨,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뭐 위치는 대단하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뭐 매집, 뭐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 정도부터 6월 25일, 2018년 6월달 이후부터, 2018년 6월달, 2018년, 그래, 없네요. 2016년도에 스톡 옵션이 이게 18만 주, 그 다음에 2019년 12월달에 20만 5천 주, 별로 부담이 없네요.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물량이 없죠. 야, 근데 오늘 무슨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지? 재료가 뭔가 한번 봅시다. 여기 1시 50분 정도? 1시 13시 50분. 13시 50분. 그냥 올랐네요. 오르니까 올랐다는 말만 있는 거죠. 오르니까 올랐다는 말만 있고 무슨 재료가 없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호재가 있었으면 개미들이 들어갔겠죠. 호재가 있었으면 개미들이 들어왔을 텐데 이 종목은 호재 없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호재 없이 유입이 됐다.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 의미는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딩하는 사람들, 주식 리딩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명이다, 100명이다, 뭐 1000명이다 리딩을 한다 치면 이 종목 사세요 뭐 이렇게 이제 막 리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도 주식 초보 때는 그런데 많이 좀 들락거리긴 했습니다. 뭐 실익은 그렇게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사세요 이러는 경우에 뽕 하고 솟구치고 있긴 합니다. 그 힘이 약해가지고 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도 어쩌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3억 이상씩 되는 사람들, 뭐 100명을 데리고, 예를 들면, 그러면 300억이죠? 300억인데, 오류금 여러분 사세요! 막 이렇게 막 저거들끼리 막 밀어 올린 다음날 패대기 쳐버리는 이런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리딩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또 뭐,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상한가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주포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대단한 자리인데, 일단 유심히 한번 보겠어. 다만, 이게 뭐이고, 이게 뭐고, 이거는 단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지켜보겠어. 그리고 지켜보는데, 여기 뭐 꿈틀거렸네. 여기는 왜 꿈틀거렸을까? 그냥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요거 그러면 5월 14일 가서 무슨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5월 14일. 요렇게 가면 되죠. 5월 14일. 5월 14일.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5월 14일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올랐다는 얘기 일단 있고요. 1% 상승폭. 예, 올랐다는 얘기는 있고. 이게 2차 전지인가? 오리콤이 오리콤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자, 별 얘기가 없죠. 별 얘기 없으니까는, 여기에는, 운전하는 세력이라는 애들이 분명히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뭐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세력이 들어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현이화, 이게 윤석열 관련주. 여러분, 제가 윤석열 관련주는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서, 현 정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분율 안 나쁘죠? 서현, 예, 기간도 좀 들어와 있고. 근데 왜 이러니?
좀 꾸준하고 좀 일관된 이런 것이 없이 배급 까였다가, 배급 까였다가 200 벌었다가 도박하냐? 꼭 내 계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달에는 벌었다가, 저 달은 까였다가, 이달은 벌었다가, 저 달 까였다가, 꼭 제 계좌를 보는 것 같은데, 왜 좀 안정적이지 못하냐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시총이 1300억대? 막 들쑥날쑥하니까 막 시총이 좀 약하겠지. 농담이고요. 아, 상승하기 전에 뭔가 노력이 있었군요. 오늘 그 뭐 저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법원에서 뭐 일부 인용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업무 복귀했죠. 업무 복귀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에 좀 피치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원전 수사 피치 올릴 때 그 브레이크를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전의 어떤 그 평가, 뭐 폐기하는 게 좋다, 뭐 이런 평가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부당한 방법들이 있었다. 이런 거 조사하면서 이제 정부 정책하고 반대로 달려가는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그 브레이크를 추미애 장관이 빵 하고 끌었는데 그 브레이크가 이제 말을 제대로 안 듣게 된 거죠. 법원에서 놔둬라 이렇게 된 그런 경우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충돌을 하면 할수록 음, 자꾸 추미애 그다음에 윤석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게 되거든요. 사람이요. 생각이 떠오르게 되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인지도 싸움에서 자꾸 윤석열 총장을 도울 수밖에 없나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흔적이 있네요. 야 드디어 뽕 뽑았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시간 외로 거래량이 20주, 30주, 200이 한 주, 한 주, 1500주, 1500주가 6천원짜리니까 많지는 않고, 이 거래량이면 거의 시가 마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가 마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오늘 상 갔을 때 12시 42분인데, 12시 42분의 분위기를 전해다오. 오늘, 예. 12시 42분의 분위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오르기 시작했다는 타이밍은 여기 12시 28분점, 12시 28분점에 12시 28분점에 그냥 오른다고 막 그랬나 보네요. 이것도 윤석열 관련주죠, 그죠? 예, 윤석열 관련주라서. 자, 밀어 올려도 일단 거래량은 그렇게 겁나게 터진 건 아닙니다. 일봉상으로 거래량 500만 주 나오긴 했는데, 밀어 올리고 나서 시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닌데, 올라가면서 생긴 거래량이 대부분이고, 일단 여러분, 상승전에 매집은 했고, 밀어 올렸습니다. 내일 조정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덜 팔고 떨어지면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까만 고무신이래요, 까만 고무신. 이 까만색 신자가 제가 까만 고무신이라 그러는데, 개인들이 신용이 많이 들어와서 신용이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이게 신용이 좀 안 됩니다. 까만 고무신이. 그렇습니다. 1개월 주가로 봤을 때, 외인 비율이 8%나 되네요. 옛날부터 8% 유지를 다 했었네요, 그죠? 제가 외인의 지분을 미스테리한, 요즘 그거 하나 있죠. 신풍제한. 예? 이 외인이 지금 10.98이잖아요? 10.98인데, 원래, 이게 2%일 때, 2%일 때가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8월 20일. 그죠? 그리고 이제 8월 31일 되면서 6%로 껑충 뛰가지고,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죠. 그게 지금 10.98까지 올라있는, 예, 외인 매수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매매일지, 여기 어디 냅다 팔아버리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그죠? 들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외인들이 그만큼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원래 외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외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까만머리 외국인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외인이 들어왔다고 절대로 상승하는 건 아닌데, 빠른 속도로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 식품 같은 경우는, 너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외인의 비중이 제법 되긴 하네요. 야, 너 조정 내려와. 조정 내려오든지, 30일 기다려라 하든지, 3박 4일 조정하든지, 일단 5,500원 오면 일단 한번 산다. 이런 생각.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6,000원에 살까? 5,500원에 살까?
한 3, 4일 기다리면 5,500원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느낌. 넵튠. 여러분 봤는데요, 넵튠. 종목 많이 봤는데. 게임 산업, 모바일 산업, 예, 넵튠. 소셜 카지노 게임, 뭐. 저는 원래 게임주 같은데 눈이 잘 안 가는데. 이 빨간 것들. 그런데 뭐 자꾸 오르나? 이런 느낌이었죠. 야, 이때 내 눈에 띄긴 했는데, 그냥 바로 쏴버리네요. 쏴. 니 드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저렇게 많은 건 별로고요. 키네마스터, 이름 참 캐릭터 있는데요. 1800억.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뭔 1800억. 무슨 종목인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 그렇구만. 이제 좀 매출이 확 늘어나나요? 예, 매출이 확 늘어나나요? 그런 모습이네요. 키네마스터. 와, 겁나 많이 올랐네요. 이만하면 너희끼리 해라. 그만큼 오는 걸 내가 뭘 손을 대겠노?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대충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장중에 여러분, 종목을 추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런 거 해놓거든요. 그런데 장 마치고 나서라도 한 개씩 짚어보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이번에 뛰었구나. 그리고 공인인증서 관련주가 떴구나.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추미애 관계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뭐 생각해보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하고 추미애 장관은, 총장님하고 장관님은 두 분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충돌을 일으키면 자꾸 이슈화가 돼서 대권주자로 점점 더 굳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지금 나온 거죠. 제가 뭐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 옛날에는 공인인증서 뭐 막 폐기한다 하더라도 말 없더니 이제 와서 뭐 생뚱맞게 막 날고 그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거리들을, 차트를 통해서 생각거리들을 보고,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큰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뭐 화이자 백신인가 이거 뭐 영국에서 뭐 승인한다고 그 얘기 났던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영국 화이자 코로나19 세계 첫 사용 승인 화이자가 미국 거 그렇죠. 근데 영국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깔 때 미국 언론에서 먼저 제기를 했거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일령칭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반만 투여했는데 뭐 왜 이게 효과가 좋았는지 명확한 설명을 못했다. 뭐 이렇게 까는데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백신도 전쟁입니다. 전쟁. 누가 먼저 만들어서 누가 많이 파는 전쟁이기 때문에 남의 거는 까고 외국 거는 까고 우리 거는 좋다라고 하는 그 전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방 세계나 보면은 러시아 백신도 까고 중국 백신도 까고 우리도 중국 백신 까죠. 중국을 뭘 믿냐? 백신으로 애들 얼마나 많이 죽였고, 예, 또 바보 만들고 막 이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백신도 많이 팔기 위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일단 화이자를 이걸 하게 됨으로 해서 사는 게 먼저를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또 국가 간의 백신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좀 다양한 사고를 가지면서 살펴보시면 좀 더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을 권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신 변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3개 종류, 4개 종류, 5개 정도 된다 치면 이 특정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는 면역이 되는데 다른 종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독감 받을 때
4가 백신인가를 맞았죠. 작년에 3가 4가가 같이 있었고 지금은 4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 4가가 뭘 얘기하냐면 네 가지 변이를 가지는 이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백신도 단순히 나중에 이제 지금은 1가겠죠. 1가인데 나중에 2가, 3가, 4가 백신이 나와야 된다. 근데 1가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바이러스는 잘 막아주는데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오히려 치명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럼 치료제가 또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1가 백신이 뭐고 2가 백신이 뭐고 3가가 뭐고 그다음에 그 장단점이 뭐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백신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서로 헐뜯기를 한다든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하면서 백신의 위험성이 약간 부각되면 당연히 또 치료제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많은 생각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낮에는 자리를 좀 비웠었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자리에 앉았는데 일단 뭐 낮에는 장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건 발췌를 못했고 오늘 장 마치고 이렇게 상황들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보고 나가지 마시고 자주자주 오세요.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좋아요도 꾹꾹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